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1990년 1월 15일 저녁입니다. 호주 그레이트 오션 로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요. 아주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완벽하게 고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자료들에 따르면 이 고요함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정말 끔찍한 생존의 무대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를 어떻게 해냈는지, 그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에 그 폭풍전야 같은 순간으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평화로웠던 분위기요? 단 1초, 딱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데이비드 데링턴의 생생한 증언을 보면요. 다음 순간 쩍 소리가 나더니 그냥 콱쾅 하고 전체가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죠. 수천 년을 끄떡없이 버텨온 그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요. 말 그대로 발밑에서 푹 꺼져버린 겁니다. 와, 상상해보세요. 내가 굳건하게 발을 딛고 있던 땅이 엄청난 굉음이랑 같이 통째로 바다로 사라진다고요? 진짜 아찔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엇갈렸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8살 켈리 브라이어스하고 사촌 오빠 데이비드는 방금 막 육지에서 뚝 떨어져 나간 새로 생긴 섭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런데 같이 여행 온 친구 쟤는 차 뒷좌석에서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셨다네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지금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고립돼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진짜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5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갇힌 석회암 섬의 높이가 무려 50m라는 겁니다.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켈리가 좀 무섭다고 하니까 데이비드가 그 위에서 풀쩍풀쩍 뛰면서 야, 이거 수천 년이나 된 거야. 엄청 튼튼해. 라고 후원장담을 했었거든요. 참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제 이 둘은 그 까마득한 50m 높이 절벽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남겨진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리가 무너질 때 같이 안 떨어지고 살아남았을까요? 진짜 소름 돋게도 생사를 가른 건 딱 몇 초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아치를 건너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데이비드가 성냥갑만한 돌조각에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켈리는 덜컥 겁이 나서 빨리 차로 가자고 애원을 했는데 데이비드가 하필 빌려온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겠다고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귀청이 떨어질 듯한 콱쾅 소리와 함께 다리가 싹 무너져 내린 거죠. 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멈춘 그 몇 초가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이 엄청난 붕괴 장면을 절벽 위에서 똑똑히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피터 모우트라는 소년인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풍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소년이 본 광경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바다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 충격으로 물보라가 무려 200m, 200m 상공까지 하늘로 확 솟구쳐 올랐던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물보라가 막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피터가 황급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초점은 좀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이 믿기지 않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은 다음 날 지역 신문인 원앤불 스탠다드에 300달러를 받고 팔리게 됩니다. 피터한테는 정말 300달러짜리 럭키샷이었지만 저 다리 위에 남겨진 두 사람한테는 끔찍한 사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피를 말리는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후 7시 40분에 다리가 무너졌고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하고 차가운 바위 위에서 켈리는 서서히 저체온증과 쇼크 상태에 빠지기 시작해요. 구조 헬리가 올 때까지 장장 3시간 동안의 혹독한 시련이 계속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이 사람들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만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건 심리적인 공포였습니다. 켈리가 나중에 남긴 말을 보면 그 공포감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못 볼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게다가 진짜 무서운 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자기들이 서 있는 이 남은 바위 덩어리마저 바다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는 거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진짜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켈리의 절망과는 다르게 본토에서는 이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지역의 숨은 영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트 캠벨 절벽 구조대입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자원봉사자들 모임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구조대를 결성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시면 이 팀이 얼마나 비장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딱 느끼실 겁니다. 이 구조대가 만들어진 데에는 1958년에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습니다. 브레이즐 일가족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고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든 부모님까지 가족 전부가 목숨을 잃은 참사였어요. 당시 절벽 위에서 이 끔찍한 장면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마을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구조대를 만든 거죠. 그 후 25년 동안 온갖 험한 구조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베테랑들이었지만 사실 이번 런던 브리지 붕괴는 이분들한테도 정말 처음 겪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첫 신고를 받았을 때의 반영입니다. 지역경찰인 노엘 멀리디가 구조대원 데이빗 맥켄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런던 브리지가 무너졌어요 라고 했더니 맥켄지가 유명한 영국 동요 가사를 따서 하하, my fair lady 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다는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죠. 그만큼 이 수천 년 된 다리가 무너졌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1990년이잖아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지휘본부 역할을 한 곳이 다름 아닌 동네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마거릿 맥켄지라는 분이 당시 좁은 모텔 사무실에서 혼자 전화기 3대를 붙잡고 구조대원들을 소집했는데요. 하필 한창 바쁜 관광 성수기라 자꾸 체크인 하려는 배낭여행객들까지 막아서면서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계속 외쳐야 했대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던 거죠. 여기에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던 톰 맥켄지 씨의 기억에 따르면요. 다리가 무너지기 불과 30분 전에, 딱 30분 전이에요. 버스를 타고 온 30명의 단체 관광객 무리가 방금 붕괴된 바로 그 아치 한가운데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30분 차이로 30명이 떼죽음을 당할 뻔한 대형 참사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자, 구조 현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25년차 베테랑 구조대원 데이비드 맥켄지는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그야말로 악몽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너져서 생긴 틈이 수십 미터나 되니까 밧줄은 당연히 택도 없고요. 바다로 가자니 남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보트를 띄울 수도 없었죠. 게다가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지. 25년 베테랑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후의 결단은 딱 하나, 헬기를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 캄캄한 바위섬 위로 가보죠. 여러분이 지금 켈리와 데이비드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발밑에 남은 바위마저 언제 바다로 처박힐지 모르는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뼛속까지 시린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죠.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들에게 진짜 영화 같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해안가 절벽을 따라서요. 그레이트 오션 로드 위로 무려 1km나 쭉 차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두 사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고 자기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손전등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백 개의 불빛들. 당신들 혼자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두 사람한테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3시간의 끔찍한 사투 끝에 드디어 헬리가 도착합니다. 거센 강풍을 뚫고 헬리가 그 위험천만한 바위섬 바로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지 비행을 하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재빠르게 켈리를 태우고 이어서 데이비드까지 낚아채듯이 확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는 가운데 헬리가 본토에 무사히 착륙하는 그 순간, 와, 진짜 숨막히게 긴박하면서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는 나중에 그 벅찼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헬기에서 내려서 본토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추위 속에서도 계속 그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군중들이 일제히 와 하고 환호성을 터뜨렸다는 거죠.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자신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비드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켈리한테도 가장 깊게 남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3시간 동안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육지에 있던 지역 구조대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그 무서운 바다 건너편에서 계속 말을 걸어줬대요. 조금만 버텨라, 헬기 오고 있다 하면서 그녀의 정신을 계속 붙잡아 준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 끝까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는 지금까지도 켈리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놀라운 생존과 구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말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밤에는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